자, 이제 일반 행정이시고요. 우문도 발표는 원팀 정부 하고요. 상황과제 챗봇 도입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들어볼까요? 네,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볼륨 조금 크게. 네, 주어진 제시문은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의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 역량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어 전문성이라는 공직 가치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협업 행정을 구현해서 원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공익성 실현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성이란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 외에도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체부에서 이를 실현하는 기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AI를 기반으로 한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신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것을 AI가 효과적으로 분석, 추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략적인 국가 홍보 기반을 마련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문적인 문체부가 가진 전문성을 AI와 결합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제 개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천영화제에서 마케팅팀 스태프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외국 감독과 제작자들이 함께하는 파티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어 회화가 조금 부족해서 대응이 미숙해 다른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2개월 뒤에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 회화가 필수라고 생각이 되었고 2개월 동안 퇴근 후에 계속해서 영어 회화를 공부했고 그 덕분에 외국 감독과 제작자들을 무리 없이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키워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은 공무원이 사익과 이익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먼저 중요시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체부가 K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 콘텐츠가 K-팝 영화뿐만 아니라 OTT 시리즈, 그리고 웹툰, 웹소설, 뮤지컬까지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상황을 문체부가 발견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외교부와 과기부 그리고 경찰청까지 모두 업무에 협조를 구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익성을 위한 원팀 정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시문에는 전략적 인사 교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성을 투입해서 성과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이에 반대로 한 팀에서 쌓았던 유대감이나 어떤 우선순위나 가치에 살짝 차이가 있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소통하는 시간이나 교육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각 부처가 하는 일이 바쁘고 현대 사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공무원이 각자의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정부 역량을 공무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집단 능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원팀 정부는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서 이런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잘 들었어요. 네, 소통 적응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런 원팀 정부를 하는 필요성은 아까 잘 얘기하셨고 이거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처 이렇게 약간 중간에 걸쳐 있는 업무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네.
OTT 뭐 아까 얘기하셨던 OTT도 네. 뭐 저희 문체부는 문체부가 주관 주도 주무부처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또 통신 쪽 하시는 분들은 네. 방통위가 해야 된다고 하시고 좀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뭐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원팀 정보를 위해서 좀 특히 필요한 어떤 공직 가치나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저는 원팀 정보를 위해서는 걸쳐져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원팀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겹치는 업무가 있다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행정 업무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한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협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반에는 무엇보다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사실 뭐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좀 네. 그래요. 협업이 뭐 중요한 건 뭐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닌데 네. 자,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는 원인이나 뭐 문제점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부처 간의 칸막이가 생기는 이유는 각 부처별로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 인사 교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교환되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의 업무가 이해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이라면 이제 다른 부처로 옮겨갈 때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처라면은 조금 어렵겠다. 교류를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또 제가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좀 유도하는 것처럼 결정에 있어서 조금의 유예 기간이나 좀 적은 기간을 주고 또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책임 소재 문제가 또 있어요. 늘 네. 항상 네.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책임 소재 부분도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뭐 플러스해서 궁금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잘 아시게 될 얘기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직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네. 또 뭐 부처에서 좀 전문성을 쌓는다 또 딴 데 가서 딴 일 해라 뭐 이런 거 하면 좀 뭐 아까 적응 얘기도 하셨지만 네. 또 전문성 발휘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 좀 꺼리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진 않죠. 그렇죠. 하지만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우선순위나 가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인 게 공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제가 2021년에 기재부에서 시행했었던 협업예산제라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일들이 있다면은 아예 합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했지만 좀 유야무야되고 2024년에 원팀 정부가 다시 기조로 들어서면서 다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까지 발견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협업성을 높이면서 또 성과가 이루어지면은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협업 예산제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 공무원 내에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업하는 업무는 좀 예산 배정도 좀 잘해주고 네. 또 인센티브 뭐 승진이나 뭐 내지는 여러 가지
포인트다. 인사평가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가점 같은 것도 좀 주고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들 좀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과 인사가 좋은 말씀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됐고요. 다음 상황과제 챗봇 도입 여쭤볼게요. 네. 문제 상황은 잘 아실 테고요. 도입을 하는데 좀 민원부처에서 어떤 것들을 우려하고 있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민원부처의 우려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함에 따라 항의성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 전체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좀 이런 문제 새로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민간이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안 하면 그만인데 정부는 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기업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사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레퍼런스 삼아서 진행을 좋은 하면 좋을 것 것만도 아니고 같습니다. 또 그 외의 것도 봐야겠죠? 네, 단점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입을 해서 이제 국민들께 제공을 해드릴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부정적 생각합니다. 사례를 좀 다 문제점도 좀 다 리뷰를 좀 먼저 좀 스터디를 하자.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선 제 생각으로는 민원 부서 관계자 분들과 이제 행정 혁신을 담당하는 관계자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자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함께 모아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정책의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고 이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좀 세이브된 시간이나 인력들을 다른 행정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제 민원 부서 직원분들도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좋은 말씀인데 여기 이제 민원부서의 우려가 사실은 또 현실적인 우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논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점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해결책도 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네, 첫 번째로 잘못된 정보의 안내로 인해서 항의성 민원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신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의 전제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 챗봇에 입력되는 사례들이 제대로 됐는지 팩트 체크를 진행을 하고 또 이후로도 이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단계적이면 어떻게요? 가장 간단한 민원부터 처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간단한 민원은 그 민원인이 정보의 위치를 물어본다면 그 정보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점 단순히 어떤 자료를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보완책도 좀 만들자.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 실시가 됐으면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게 이제 제도가 들어오면 이제 매끈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거나 실제로 또 일부 조심은 하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민원인들이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도. 네. 그런 좀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괜히 일만 들어서 그래서 민원부서도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시행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일부 나와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거나 언론에서도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러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처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어떤 안 좋은 점이나 불만족스러운 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또 AI 서비스에 좀 보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여론이나 항의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후에 해결 대책은 어떤 점이 있으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드려서 신뢰성을 조금 회복을 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좀 개선해야겠다, 좀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어, 이런 챗봇 같은 서비스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던 대로 그냥 해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 뭐 큰 문제 없었는데 꼭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이렇게 수고와 인력과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이유? 저는 정부가 가진 책임감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정책 성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효율성? 네. 간단한 민원부터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원래 업무를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던 행정 인력들이 다른 데 이제 좀 투입이 됨으로써 다른 행정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AI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사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보다 정부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모범적인 이용자, AI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돼서 선례를 남기는 것도 정부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 편익도 높아지겠죠. 여기도 나왔지만 뭐 심야나 또 주말 같은데 휴일 같은데도 다 민원인들이 국민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홍보가 좀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는데 잘 안 보이셨나 봐요.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셨나 보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마무리 좀 듣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은 변하고 세대가 추구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직 가치는 변하지 않다는 것을 필기 공부와 면접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직하고 나서도 이 공직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변하지 않는 공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예, 온발표는 뭐 그래도 뒤에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앞에 분들 발리는 걸 보고 이런. 네. 자, 이 정도만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좀 요까지 좀 3분 정도에 끊으셨어요. 두 개. 앞에 인트로덕션하고 1분 1분에서 여기까지 한 3분 10초 정도 가셨고 한 1분 정도를 이제 이거를 쓰셨는데요. 네. 원팀 정보.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본인 뭐 지원하시는 걸 쓰셨고, 네. 이것도 뭐 잘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의미 간단하게 길지 않게 아주 컴팩트하게. 네. 이것도 길지 않게. 네. 예, 뭐 짧은 건 아니야. 그래도 네. 뭐 영어 열심히 배웠다는 얘긴데 뭐 아무튼 뭐 짧게 갔고요. 공익성도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기 핵심은 네. 이거 해서 이제 유관부처랑 협조해서 했다라는 요 대목이에요. 그래서 원팀 정보를 사례로 끈 게 이제 이게 제시어를 엮어내는 거죠. 이게 기왕이면 갖다 붙이기를 해서 네. 이 점이 되게 좋았고요. 이게 문제 맞잖아요. 이게 사례가. 네. 나 같으면 이걸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먼저 쓰고 네. 쫙 설레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면 전문성 이렇게 하나 그냥 발라가지고 뒤에다 붙이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원팀 정보인데 사실은 특별하게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은 끌어야 되겠고 소통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뭐 목적은 하나다. 원팀 정보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 1분 30초 정도 뭐 할 얘기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제시어를 땡겨갔다. 이게 헌신장 모드가 아닌 그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조광지차 모드죠. 조광지차 모드. 예, 조광지차다. 그래서 되게 이런 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인용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딱 좀 줄이고
제시자료 내용을 좀 일부 반영하는 사례로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제시자료 반영이 좋았어요. 5분에서 약간 제시문을 어떻게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엮어서 얘기하는 조광지처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업 예산제 같은 것도 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과 이쪽 이런 거 할 때 예산 공무원은 그냥 두 가지예요. 그냥 돈 많이 준다, 예산 많이 준다. 예산 많이 주면 할 거 많고 일을 해야지 승진을 할 거 아니에요. 성과가 나고. 네. 그 예산에 목매는 거, 예산에 목매는 건 승진에 목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예산을 따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뇌중얼이 돈을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산 문제와 인센티브니까 성과 약간데 금평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 잘하셨고, 여기 뭐 전문성이 필요할 때 좀 꺼려진다, 뭐 유예관도 좀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다 하셨고, 그래서 답변들도 다 깔끔하게 다 뭐 비슷하게 이렇게 정제 안 되고, 그죠? 뭔가 좀 어리버리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해도 그냥 그런 포인트로 맞춰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를 체크를 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깔끔하게 무슨 말 잘해야지 체크하고 뭐 같은 내용인데 어버버버 못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아까 뭐 제가 말한 책임 소재 얘기, 예, 네. 뭐 제가 그냥 끼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 문제는 이제 책임 소재가 애매해진 경우들이 해법하면 늘 생기는 거죠. 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서 그 책임 소재 얘기들도 한번 같이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끼어서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세분 얘기는 뭐 다 아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깔끔하게 그냥 조곤조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질문제 스타일대로 우리 좀 조사할 거. 조사할 거 핵심은 부정적인 것도 같이 조사해야 되는 거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꼭 네. 좋은 것만 아니라 네. 그런 밸런스 조금 가지시고, 그다음에 절차하게 협의한다, 뭐 대비책 뭐 다 됐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예로가 있으면 약간 사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사과한다는 얘기가 이제 발빠르게 약간 업데이트를 하는 어떤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이런 안 좋은 여론들을 아까 그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안 좋은 여론들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기도 해요. 물론 침소봉대돼서 졸라 억울하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좀 비슷하게 얘기하셨을 때 그 부분이 좋았던 건데, 사과 그 자체도 있지만 이게 문제 원인과 뭐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이나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언론이 됐건 뭐 민원이 됐건. 그러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일부 이렇긴 하지만, 문제 어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을 많이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꼭 나쁜 적이다 이렇게 가실 게 아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언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특히. 그러니까 사과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과도 사과지만 약속이죠. 그러니까 빨리 고치겠다는 약속이 중요하고, 그런 민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뭐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효과성 파악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항상 부정보도, 언론 보도, 부정보도, 부정적 보도나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뭐 민원 관련된 민원 증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요거의 해석을 이런 식의 어떤 기회로 삼는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다 괜찮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변경할 이유, 당위를 물어보는 거고, 정책 당위 맨날 물은 질문이죠. 그 효율성도 얘기하셨고, 근데 지금 제 질문 잘 안 봤어요, 그죠? 패닉증 때 되는 부분 주말에도 이게 우선으로 와야죠. 이걸 하는 게 이 서비스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제 지문에 나와 있다고. 눈 뜨고 당하지 말고. 그래서 국민 편익,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좀 미흡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차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주 효과고요. 이게 부수 효과예요. 그다음 이거는 부부수 효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죠. 1순위를 빼뜨리고 2, 3순위는 아주 잘하셨어요. 이 부분은. 오케이? 2, 3순위는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등잔 밑이 어두웠다. 이 정도죠. 뭐 좋은 답변이에요. 이렇게 편익, 효율, 다음에 선례. 그죠? 1, 2, 3 좋네요. 그죠? 1번, 아이고, 아이씨, 왜 이래. 1번 국민 편익, 2번 행정 효율성, 3번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선례 사례를 만드는 거. 그죠? 이렇게 정책 당위 딱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당위, 아이고
이것도 좀 아이고 이게 네, 이것도 잘 이렇게 해서 좀 1, 2, 3 한번 좀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잘하셨어요. 저 5분 발표 이거랑 아까 뭐였지? 읽는 것 좋고 다음에 정책 당위의 문제 다음에 민원 부정 여론 부정 여론 부정적 여론 보도 민원 대처도 좀 이렇게 하시고 잘했어. 또 질문? 저 마지막 말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됐어. 그냥 아무거나 해요. 그냥. 저 근데 경험 과제에 지난주에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제가 빨리. 지역 구분 일행이거든요. 근데 네. 문체부가 없는 상관없어요. 곳인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뭐 당연히 공무원은 가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네. 약간 이런 능력이 있으니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다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 네.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